자, 스포츠 지도사 필기 7과목에 대해서 과목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운동 생리학 그리고 운동 역학이 있죠. 운동 생리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해한 용어들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하세요. 물론 마찬가지로 운동 역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물리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조금 열심히 했었다면은 또 익숙하게 인식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물리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상황에 아마 많이들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리학이라는 과목하고 역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생소하고 어렵게 인식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근데 사실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인식이 되시는 거지만 사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잘 여러분들이 조금만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보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또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생리학과 운동역학은 거의 대체적으로 그래도 잘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생리학의 경우 에너지 시스템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오죠. ATP, PC 시스템, 해당 작용, 유산소 시스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세 문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갖고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뭐 세 문제 네 문제는 그냥 편안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더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공부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험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운동 역학의 정의 뭐 이런 것들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이런 것도 잠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과목이든지 정의, 개념 이런 부분들 명확히 알아두시면은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추고 가시는 거예요. 운동 역학이 뭐냐, 운동 생리학이 뭐냐 이런 거 있죠. 정의, 개념, 의의, 뜻 같은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꼭 명확히 인지를 하셔라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과목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단어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 같은 거를 검색해서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책을 봤을 때도 거기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운동 역학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좀 드리면, 계산 문제가 나온다 뭐 이런 거, 산수에 약한데 산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산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많이 나와도 세 문제 안쪽으로 나옵니다. 세 문제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한두 문제 나와요. 그리고 뭐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한 7, 80%는 곱셈이에요. 그냥 곱해버리면 답 나옵니다. 그리고 한 2, 30%는 나눗셈이에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대부분. 곱셈 아니면 나눗셈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또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곱해보세요. 그 숫자들을. 그리고 보기에 이 지문 안에 객관식으로
들어있는 그 숫자와 내가 계산한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치하네 그러면 정답인 경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팁을 가지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난해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계산 문제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히 가볍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좀 어렵게 나오면 곱한 다음에 나누기입니다. 근데 거의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운동 생리학하고 운동 역학은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매년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 생리학과 역학이 굉장히 막 깊이 있는 내용을 시험 보지 않아요. 그야말로 그냥 정말 가벼운 수준, 뭐 어떻게 보면 겉핥기 정도의 수준, 발목까지 담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그 발목까지 담갔었던 부분이 굉장히 응용이 되어지고 계속 접목되면서 더 많은 걸 해나갈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하시려면은 운동 생리학과 운동 역학하고는 반드시 친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스포츠 사회학하고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공부할 때는 쉽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문제를 풀 때 어렵다. 이런 게 특징인 과목이에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 내용이 적습니다. 스포츠 사회학하고 윤리는 내용이 적어요. 근데 공부할 때도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평소에 독서를 좀 많이 하거나 독해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좀 유리한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부한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되어도 응용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고 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드립다 단순 암기로다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거나 조금 말을 바꿨을 때도 여러분들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문제가 조금 틀어져도 요거네 하고 맞출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입식 교육의 어떤 폐해인데 계속 통째로다가 암기해서 막 씹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스포츠 사회학과 윤리에서의 단점으로는 예전에는 상식선으로 어렵지 않게 그냥 풀 수 있는, 맞추라고 그냥 이렇게 주는 문제들이 좀 꽤 있었던 반면에 매년 점점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2019년도 특히 어려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문제의 그 지문이 길어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과목보다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고 이런 독해력을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책을 좀 많이 읽지 않거나 글을 빨리 읽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좀 버거운 과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부족하거나 이런 좀 뭐랄까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목별 특징을 잘 아시면은 나하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맞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목별 특징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학의 특징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이랑 윤리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의 중간 정도의 과목 표현을 하자면, 심지어 제 교육생 분들 중에 그냥 바로 스포츠 교육학을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스포츠 교육학을 그냥 기본 갖고 있는 상식으로 풀어서 합격했었던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지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공부할 내용이나 그 양이 그 중간 정도, 난이도도 지금 언급했었던 과목 있죠? 그 부분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사회학이랑 윤리랑 심리학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라는 거죠. 스포츠 심리학은 공부할 때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과목인데, 오히려 문제를 풀 때는 또 좀 수월한 그런 과목이에요. 단점으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너무 많아. 모든 이 7과목 중에 가장 많아요, 내용이. 그게 좀 단점이고, 장점으로는 과목명 그대로 심리학이다 보니까 내용은 많지만 공부하면서 좀 이해가 잘 되고 상식선에서 출제되는 문제들도 꽤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내용은 많지만 문제가 좀 깔끔하고 쉽게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저희가 어떤 과목을 막 이렇게 꼭 추천드린다라기보다 과목별 특징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성향하고 어떤 과목하고 더 잘 맞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더 잘 인지해서 좀 더 현명한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죠. 한국 체육사 특징으로는, 제가 이제 스포츠 지도사 이 전문 교육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한국 체육사 과목을 추천드리거나 뭐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힘들어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매년 시험을 보면 다른 과목들은 시험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데 한국 체육사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적인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워지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죠. 막 꼬아서 내기에도 어렵죠. 그러니까 꼬아서 낼 수가 없는 과목인 거죠. 그냥 사실만을 다뤄야 하는 역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어려워지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응용 문제를 좀 힘들어하거나 단순 암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스포츠 지도사 시험 공부 전이라서 필기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데, 이러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시험 때 시간이 부족해서 허겁지겁 막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답안지 마킹 막 급하게 막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독해가 느리거나 하신 분들은 한국 체육사를 보시면 좀 더 편안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을 또 드릴 수 있는 과목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7가지의 과목별 특징들을 잘 인지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과목이 어떤 건지 잘 고민해 보시고 천천히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